네, 뭐 오늘은 사실은 지수가 아침에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 얘기가 또 나오면서 LG그룹이 올라오고 또 카카오 액면 분할 건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튼 우리가 쓸 수 있는 호재들은 대부분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보유 종목들 진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유 종목 중에서 오늘 뭐 진단해 볼 만한 종목은 바로 세아라고 하는 종목이죠. 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세아라는 종목이 1차 목표치를 터치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은 여기에 열려 있습니다. 이 회사 실적도 좋고요. 또 최근에 그 원전과 관련해서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사실은 이 물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내적으로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소위 보호,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오염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는 소식 때문에 아마 정책적인 재검토가 대선 이 주자를 통해서 정책 수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 종목은 차기 정책 테마주로서 대선 정책 테마주로서 관심 있게 보자. 실적도 좋고 하니까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익 극대화 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뭐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오늘 PNC테크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PNC테크가 보시면은 이 종목은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종목하고도 관련을 좀 맺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을 받고서 이 종목은 전형적인 이 원형 바닥에 가까운 여기 있는 왼쪽에 지난번에 작년 이맘때 있었던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거는 제거하고 나면 원형 바닥에 가까운 모습으로 직전 고점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종목 본 시세입니다. 보통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 지금 등락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무릎에 해당되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종목 앞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전력이나 이런 부분 쪽이 또 등장하면서 선두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돼서 보유하신 부분들은 최소 목표치는 9,200원 정도 보이니까 그때까지는 편안하게 가서 수익을 꼭 내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께 뭐 소개해드려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바로 오늘은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이고 3,560원 매수하도록 편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성파워텍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종목이었고 과거에 이 종목이 이제 갈 때는 크게 두 가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은 바로 원전 관련한 이슈로 갔을 때 과거 이 보성파워텍이 10년도 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보성파워텍의 역사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자리가 2014년도에 이게 대선 테마주로 갈 때 정책주로서 가면서 1,500원, 1,000원 정도에 있던 1,500원 있던 종목이 15,000원까지 10배가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목이 여기 이 상승 이전에 과거에 이 원전 정책 관련해서 갈 때 여기도 이제 대선 테마 쪽 비슷하게 갔죠. 정책주로 당시에는 이제 2008년 9년에 대략 700원에 있던 종목이 올라와서 또 7,000원까지 또 10배 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이런 모멘텀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을 두시는 분들이 있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붉은 선을 깔끔하게 지금 넘어간 상태라 이번 파동에도 최소 못 가도 지난번 2010년도 초반에 갔던 7,000원 언저리까지는 그냥 뭐 모멘텀만 받쳐주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을 이제 일봉을 잠깐 보면은 항상 이제 약간의 이 종목도 이제 정책 테마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종목이 지난해 연말에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 별로 뭐 실적이 작년에 뭐 별거 있겠나라고 이제 싶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만은 어쨌든 뭐 꾸준히 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탈원전 정책의 이제 피해주였었죠. 근데 이 부분이 결국 변화
둔화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 중에서 여기 있는 퍼플선이 넘어간 종목은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보고 계신 것이 지금 주봉인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넉넉하게 정고점이 지나는 7,000원대 정도까지는 아마 뭐 1년 안에는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제가 이 종목 전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린 종목은 보성 파워텍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한정 기술이 이 체코 원전 수주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고 있는데, 뭐 영국 회사라든지 또는 뭐 미국 회사라든지 또 이런 회사들이랑 소위 그 경쟁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국제 정치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일부는 이 원전 기술은 미국을 국적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이번에 원전 사고 낸 웨스팅하우스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본 국적, 일본이 이제 대주주인 그런 회사가 되는데요. 그 회사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 그 회사는 이번에 수주를 받기 어려운 곳이,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좀 어려운 그런 상태라서, 세계 저희가 이제 원전으로는 어떤 분들은 3대 강국이라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4대 강국이라 하는데, 프랑스와 소위 얘기해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놓고 원전에는 우리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운용 능력 또한 이렇게 일본하고는 다르게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체코의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 UAE에 있죠. 원전이 함경 원전이 지금 그 가동에 들어가면서 체코나 폴란드 이런 쪽에도 이 청신호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원전은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그 운용 능력과 관련된 노하우, 누적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관리나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전 일본의 사태에서도 보다시피 잘못 다루면 어렵죠. 그리고 러시아도 과거에 체르노빌에서 또 사고를 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사는 프랑스 회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체코의 원전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이 어쨌든 모멘텀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장은 이제 한수원이 바로 혁신형 소형 원전이라고, 스마트 원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개발 중인데 거의 뭐 상당 부분의 진도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30년에는 수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고요. 이 지금 여러분들 왜 이 초소형 원전, 스마트 원전에 관심을 두어야 하냐면, 저희가 이제 탈탄소, 예를 들면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공해를 유발시키는 석유를 안 쓰는 그런 쪽으로 이제 탈탄소라고 하는 글로벌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전략 방향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가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탄소에서 탈출하자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탄소에서 탈출하면 그러면은 어떤 에너지를 쓸 것인 거에 대한 대안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왔지만, 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태양광이다 또는 풍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걸로 우리 산업 사회에 맞는, 또 이렇게 발달된 이런 국가들의 전기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수요 공급 떨어진 부분에 공급이 되는 전력을 공급 제대로 하려면 대안은 바로 이 스마트 원전, 이게 안전성도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산업의 에너지는 제가 판단할 땐 태양광도 풍력도 사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에너지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서,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스마트 원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이 관련사에 또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이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권 들어와서 원전을 뭐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 정책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의 장기 플랜을 본다면, 뭐 가끔 가다가 또 정책을 또 실수도 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해봤더니 좀 잘 안 되면 또 수정을 해서 또 좋게 만들어 가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필요한 탈탄소라고 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산업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전력량을 대기 위해서는 스마트 원전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 대선 정책 뭐 토론이나 이런 데 나오겠지만,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 부분도 개선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니까 대선 정책주로서도 딱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자리로 가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은 요즘 이제 원전주 올라가는 거는 약간 조금 뜬금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이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탈원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풍력, 태양광이 뭐 몇 년 전부터 올랐고 지금은 안 오르고 있는데 네. 이제 한 4년 차, 5년 차 되니까 이제 원전 관련 종목이 오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뭐 아까 뭐 소형 원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부 정책이 이제 탈원전을 이 부분에 대해서 바꾸겠다. 아직 이제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큰 기조는 네.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방금 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보충 설명 좀 네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고,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그 헌법의 법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헌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자의 뜻을 보면 이게 걸어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헌정한다 이런 말을 쓸 때도 헌인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규칙이나 법칙으로 이제 걸어놓는 게 아니라 이 원전 정책이나 이런 것은 산업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나 이런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 변화가 충분히 진행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우리가 해외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수출을 하려면 우리나라 내수에 있는 원전 산업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그걸 괄시하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원전 정책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차기 대선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의 키워드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는 지금까지는 탈원전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책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관련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과 관련해서 이 보성파워텍의 가격 전략은 사실은 제가 그 목표치를 1차 목표치는 4,600원, 그리고 2차 목표치는 10,000원,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2,95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